지금처럼 꿀을 그냥 드시면 몸에 좋은 줄 알고 먹던 꿀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침마다 꿀물 한 잔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 들어 기침이 잦아지고 목이 칼칼하고 몸이 자꾸 피곤하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건강연구소입니다. 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천연 보약이자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들의 음식이라 불릴 만큼 귀한 식재료였죠. 하지만 꿀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에 보약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염증을 키우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피로를 풀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면역까지 살릴 수 있는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진짜 좋은 꿀을 고르는 법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보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 3가지 음식은 바로 마늘, 무, 그리고 생강입니다. 이 3가지는 평소 식탁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재료지만 꿀과 만나면 놀라운 약효를 발휘합니다. 마늘은 면역을 깨우고 피로를 풀어주며 무는 기침과 가래를 잡아주고 생강은 몸속 순환을 따뜻하게 도와줍니다. 그럼 첫 번째 음식부터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꿀마늘. 요즘 들어 예전보다 쉽게 피로가 오고 몸이 자주 붓거나 손발이 차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조합이 바로 꿀과 마늘입니다. 마늘은 예로부터 천연 항생제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살균력과 면역 증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마늘 속의 알리신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의 번식을 막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꿀을 함께 넣으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꿀에 들어있는 비타민 B1, 즉 티아민이 마늘의 알리신과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새로운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알리티아민은 피로 회복 주사로 쓰일 만큼 강력한 에너지 성분인데요. 우리 몸에서 피로를 풀고 신진대사를 돕는 효소 작용을 강화해 줍니다. 즉, 마늘을 그냥 먹을 때보다 꿀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20배 이상 높아집니다. 또 꿀은 마늘의 매운 자극을 완화시켜 위에 부담을 덜 주고 꾸준히 먹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꿀마늘은 단순히 맛을 부드럽게 하는 조합이 아니라 효능을 배로 높여주는 과학적인 조합인 셈입니다. 이제 꿀마늘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껍질을 깐 생마늘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빼고 찜기에 넣어 10분 정도 쪄줍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마늘의 매운맛이 줄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식힌 뒤에 물기를 닦아내고 소독한 유리병에 담습니다. 그 위에 마늘이 잠길 만큼 꿀을 붓고 뚜껑을 닫아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세요. 숙성이 끝난 뒤에는 하루 5쪽 정도를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꾸준히 드시면 피로가 덜 쌓이고 감기나 염증에도 훨씬 강해지는 몸으로 바뀝니다. 다만 당뇨가 있거나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하루 한 번이 아닌 이틀에 한 번 정도로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을 다 드시고 남은 꿀은 요리할 때 넣거나 따뜻한 물에 타서 꿀차로 드셔도 좋습니다. 그 속에는 이미 마늘의 유효 성분이 녹아 있으니까요. 두 번째 꿀무즙. 이제 두 번째 음식입니다.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기침과 가래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꼭 챙겨야 할 음식이 바로 무입니다. 무는 밭에서 나는 인삼이라고 불릴 정도로 해열, 진통, 항염 작용이 뛰어난 채소입니다. 무의 매운맛을 내는 신이 그린 성분이 기관지 점막을 자극해서 묵은 가래를 묽게 만들고 숨쉬기를 훨씬 편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세균이나 곰팡이균 같은 유해균을 없애는 역할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 꿀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꿀에는 강력한 항균 작용과 항산화 물질이 많아 기침을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줄이고 폐의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천연 기침약이 되는 셈이죠. 이제 묵꿀즙을 만들어 볼까요? 깨끗하게 씻은 물을 껍질째 얇게 채 썰어 주세요. 껍질에는 과육보다 10배 이상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열탕 소독한 유리병에 물을 차곡차곡 담고 무가 잠길 만큼 꿀을 부어줍니다. 병의 입구를 랩으로 덮어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밀봉하고 냉장고에서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면 완성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무에서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맑고 향긋한 꿀무즙이 만들어집니다. 이 즙을 따뜻한 물에 한 스푼 타서 하루 3번 정도 드시면 됩니다. 기침이 심할 때는 그대로 한 스푼 떠서 천천히 녹여 드셔도 좋아요. 며칠만 꾸준히 드셔도 기침이 눈에 띄게 줄고 목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특히 감기약을 자주 먹기 부담스러운 분들이나 기관지염, 코로나 후유증으로 마른 기침이 남은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묵꿀즙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 걱정도 거의 없고 매일 먹어도 안전합니다. 한번 만들어 두면 2주 정도는 보관이 가능하니까 환절기마다 만들어 두면 감기 걱정이 훨씬 줄어듭니다. 세 번째, 꿀생강 우유. 마지막 세 번째는 꿀, 생강, 계피, 그리고 우유를 섞은 따뜻한 음료입니다. 요즘 말로 흔히 진저 라떼라고 하죠. 나이가 들수록 손발이 차고 몸이 식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럴 때 가만히 두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관절이 굳어버립니다. 따뜻한 성질의 생강과 계피는 몸의 순환을 도와주고 꿀은 그 작용을 부드럽게 이어주어 몸속 깊은 곳까지 열을 전달해 줍니다. 생강은 위장과 폐를 따뜻하게 해주고 계피는 다리나 관절 쪽이 혈류를 돕습니다. 꿀은 이 두 가지의 강한 성분을 부드럽게 감싸서 몸 전체의 순환을 균형 있게 만들어줍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연구에서는 꿀과 계피를 함께 섭취한 관절염 환자 200명 중 3분의 2 이상이 단 일주일 만에 통증이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이 조합은 항염 작용이 강력합니다. 또한 우유 속에는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의 재료인 트립토판이 들어있고 칼슘은 신경을 안정시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꿀을 넣으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져 골다공증 예방과 불면 해소에 동시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허니 진저 라떼를 만들어 볼게요. 우유 200ml를 컵에 넣고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정도 데워줍니다. 여기에 생강청 한두 큰술과 꿀 한 큰술을 넣고 잘 섞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아침에 드시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몸이 따뜻해져 하루를 시작하기 좋습니다. 잠자기 전에는 몸의 온도를 높여 숙면을 돕지만 너무 늦은 시간에는 오히려 잠이 깨니 자기 전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유만 먹으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락토프리 제품으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꿀이 위장을 부드럽게 감싸주기 때문에 대부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식은 꿀이 좋아야 제 효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꿀을 고를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제품 라벨의 식품 유형을 보세요. 사양 벌꿀이라고 적혀 있으면 설탕물로 키운 벌의 꿀입니다. 반면 천연 벌꿀이라 적힌 제품만이 진짜 영양 성분이 풍부한 꿀입니다. 둘째, 탄소동위원소 비율을 확인하세요. 라벨에 마이너스 22.5% 이하로 표기된 제품이라면 그것이 바로 천연 꿀입니다. 눈으로 보기엔 다 비슷해도 이 두 줄의 표기가 건강 효과를 좌우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는 면역을 깨우고 피로를 풀어주는 꿀마늘, 둘째는 기침과 가래를 없애는 꿀무즙, 셋째는 혈액순환과 숙면에 도움을 주는 허니 진저 라떼였습니다. 3가지 모두 재료가 간단하고 조리법도 쉽고 무엇보다 매일 먹어도 안전합니다. 비싼 영양제를 사 먹지 않아도 이 3가지만 꾸준히 챙기면 몸이 달라집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 회복의 시간을 주지 않았을 뿐이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어떤 꿀 조합을 드시는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 오늘도 어르신 건강 연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